경기대학교 김영선입니다. 저희는 수용 1단계에서부터 이제 고령자 기술 개발 활용의 사회과학 모델 실증 연구라는 이름으로 3년 과제를 하고 이제 감사하게도 2단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1단계 성과와 2단계 계획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20분 사용하면 될까요? 3시 한 예, 7분, 예, 예, 8분까지 예, 하면 예, 될까요? 예, 네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는 쉽게 좀 상황 설명드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러 비대면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고령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에 대한 안내나 혹은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디지털 격차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경험을 했고요. 그렇지만 실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많은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고령자들이 특별히 취약한 계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키오스크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 등에 있어서 이제 취약계층으로서의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특별히 디지털 전환에 대한 취약계층으로 인식이 되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 개발자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 실질적인 최종 사용자인 고령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솔루션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 연구단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 연구의 비전을 이러한 고령자들의 디지털 격차에 따른 사회적 소외 그리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과학적 관점을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할 것인지를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이걸 통해서 고령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자기 결정권을 가지면서 존중받으며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저희는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크게 저희는 이제 4가지 주제를 갖고 작은 주제를 세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고령자들에 대한 이러한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전 연령에 대해서만 있어서 특별히 이제 고령자들에 대한 디지털 격차 혹은 더 나아가서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코호트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 내용이 이제 중점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초 연구 단계에서 이제 고령자들이 이런 디지털 격차나 기술 활용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척도 개발, 그리고 이제 고령자들이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의 인권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제 3단계까지 가서 통합적 기술 활용 모델을 제안 드리는 거가 저희 연구의 큰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을 했고, 2단계에 가서는 이러한 저희들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플랫폼 안에 있는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2단계가 중요한 내용이고 그거에 따른 이제 서비스 모델을 이거 일부 또 초기 단계에서 제안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쌓이게 된다면 보다 통합적인 모델을 하는 것을 저희들 큰 주제로 생각하고 과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연구 계획에 대한 것들을 이제 초과 달성을 대부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논문의 목표 대비 이제 초과 실적을 해서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3년간 40개의 실적과 또 전체 그 연구원들과 참여 학생들의 또 그 연구 역량을 키워가는 측면에서 이제 약 50회 정도의 세미나와 학술 발표 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석박사 과정이 저희들이 9명을 양성을 했고, 특히 이제 참여했던 신진 연구자들이 전임 교원으로 또 채용되시는 두 분의 교수님들이 되시는 그런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다행히 이러한 디지털 격차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점이 돼서 제가 자문도 하고 정책적인 저희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연구 성과의 확산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주요한 내용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과 달성을 했고, 특히 이제 저희 노인 분야의 더 제론톨로지스트가 탑 저널인데 여기에 이제 게재를 하고 양적 질적 연구 수행을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다음 분석을 하는 단계다 보니 매년 이러한 1차 년도에 성과가 있을 수는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2, 3차 년도에 빠르게 캐치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가 크게 양적 연구를 통한 기초 조사를 시행을 해서 최소한 500명 중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 조사를 통한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게더링과 또 분석을 진행했다는 말씀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가 높고 그것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발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적 연구를 또 통해서 양적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노력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것이 이제 횡단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플랫폼화해서 장기 중단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것이 저희가 1단계에 있어서 가장 이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령 소비자 관점에서의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저희가 그 플랫폼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해서 시범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이제 내용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도메인이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시범 사업이라서 아직 구축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플랫폼이 현재 오픈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기술 윤리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초 연구를 수행해서 문항을 개발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기술 활용과 관련된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전반적인 구조 방정식에 의한 논리 모델을 만들어가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티클 진행한 것들을 이제 참고로 제시해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 좀 네, 저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우리 SSK 사업단이 네트워킹을 또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년 이런 이제 거의 3, 40회에 해당하는 컨퍼런스와 또 학회 발표 등을 연구진과 또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학술 대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는 사회과학 모델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 융합 연구와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학이나 또 공학이나 정부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특히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이러한 그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그 정책을 반영을 하게 되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러한 그 디지털 대전환에서 사회과학적 모델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들 그 함께 연구에 진행했던 내용들이고요. 특히 작년에 이제 그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에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확산, 특히 스마트 돌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적극적인 이 연구를 반영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들 이러한 그 노인들의 비대면 서비스의 어려움과 그것에 대한 그 사회과학적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제안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단계의 연구 계획은 1단계의 이런 의미 있는 성과를 발전시켜서 2단계에 보다 구체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비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코호트 구축과 또 플랫폼에 대한 시범 구축을 한 것을 2단계에 본격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게더링과 또 그것에 대한 분석을 중요한 그 저희들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고령자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과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성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1, 2, 3차 연도는 저희들이 이제 먼저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초 단계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그 도메인과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확장할 계획이고, 또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는 지표를 확정을 이제 2차 연도에 하게 되고요. 3차 연도에는 저희들이 설정한 서비스 모델에 대한 이제 실증, 그리고 이것에 대한 컨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모델을 이론적으로는 제안하지만 지역사회나 혹은 고령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모델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구실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가서 실제로 이제 실증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2단계의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연구적 성과에 대한 부분은 1단계의 성과가 높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인력이나 또 인력 성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한 확산도 1단계와 그 1단계의 수준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산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 이제 계획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 자료상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플랫폼에 대한 구축을 통해서 장기 종단 연구, 그리고 서비스 모델을 만들면서 특히 그 안에 이제 사회과학적 모델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권과 또 기술 윤리에 대한 그런 척도들을 같이 개발한다라는 점이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인복지관이나 혹은 제가 기관과 같은 곳에서 이제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모델 실증과 효과성 분석을 국내 데이터를 갖고 검증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들은 기존에 이런 이제 개발자들이 단지 기술을 개발하는 분들이 기술을 개발하면 끝난다라는 인식을 이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장 이제 사용이 되는 노인이나 혹은 가족이나 혹은 이제 그 스태프들에 대한 관점이 전혀 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개발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사용에 대한 사용성 평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그 전 주기적인 상황에서 사람 중심의 이러한 기술 개발과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희는 강조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실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국가 R&D를 수행할 때 이것을 보통 자연과학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생각으로 만들면 끝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과 반드시 같이 협업을 해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R&D 프로덕트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그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특히 이러한 그 분야가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를 통한 혼합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개념적으로만 접근해왔던 이 디지털 격차에 대한 부분을 양적 데이터로 실증하고 또 질적 방법론을 통해서 그 안에 다 우리가 양적 방법론에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그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이제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융합 연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이제 연구자들 소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러한 과정들은 이제 그 각 나라에서 이런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SSK 성과를 통해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보다 SSK 성과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향점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연구진들의 구성은 전체 플랫폼 구축과 또 인터벤션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그리고 고령자 기술 활용 서비스 모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상적 효과성이라고 하는 세부 과제에 대해서 사회복지학 그리고 의학 그리고 노년학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같이 그 사회과학 모델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연구자들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참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전체 저희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러한 고령자 혹은 종사자들의 인간 중심의 이러한 디지털 격차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확산하고 소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제 보시는 바대로 저희가 이제 미국과 EU, 일본의 이러한 관점들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네트워킹을 한국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특히 교육 과정을 저희가 별도로 또 만들어서 이제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맺는 말씀 드리면 SSK가 강조하고 계시는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을 통해서 이 분야에 저희들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그 훌륭한 연구자들이 나오고 또 연구 성과를 저희들이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연구가 좀 더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삶에 기여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그 청년 일자리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의 노인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모델의 우수성을 실현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